993년 겨울,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개경의 조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전하, 싸울 수 없습니다.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고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서희, 고려의 문신 내사시랑. 친히 가겠습니다. 그는 무기도 군대도 없이 거란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란의 총사령관 소손령이 말했습니다. 고려왕이 직접 나와 항복의 예를 갖추어야 할 것이오. 두 나라 대신이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사가 얼마인지 알고 그리 말하는 것이오? 고려는 신라의 후손이오. 고구려의 땅은 우리 것이오. 게다가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어. 땅을 내놓고 항복하시오. 서희가 답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도 고려, 도국도 평양입니다. 땅의 연원을 따진다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땅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한 것은 여진이 그 사이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옛 땅을 돌려주신다면 어찌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소손령이 침묵했습니다. 소손령은 오랫동안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다. 거란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흥화진, 영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280리의 땅. 훗날 이 땅은 강감찬이 거란을 격퇴하는 귀주 대첩의 전략적 기반이 됩니다. 서희는 칼이 아닌 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소배압, 유나라 동겸리수, 당시 도아시아 최강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세 차례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정예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로 강감찬, 내사시랑. 35세에 문과 장원급제를 한 문신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1. 생애 처음으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1018년 12월 강감찬은 삼교촌 비슬계 기병 1만 2천을 숨겼습니다. 부원수 감린첨이 그 선봉에 섰습니다. 소배압의 선봉대가 지금이다. 강을 건너기 나를 시작했습니다. 따르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거란 선봉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소배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손실이다. 개경 성문 앞에 서면 저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간다.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경 밖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백성을 성 안으로, 들판의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보급이 끊긴 거란군은 개경 성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소배압은 북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통사, 적이 귀주 들판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끝낸다. 1019년 2월 1일 귀주 들판. 25년 전 서희가 말로 얻어낸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밀어라. 거란 10만 대군 중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간 끝낸다. 자는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귀주 대첩, 살수 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한국 역사 3대 대첩으로 기록됩니다. 동아시아의 균형이 찾아왔습니다. 고려가 홀로 만들어낸 100년의 평화였습니다. 현종은 친히 영파역까지 나와 강감찬을 맞이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꽃 8송이를 그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이후 거란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은 이후 12년을 더 살았고 83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선 전쟁이었습니다. 문종 제위 37년 고려 제11대 왕으로 그의 치세에 고려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안정이었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에도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필요했고 문종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흥왕사, 수천 칸 규모의 대사찰로 문종이 생애를 걸어 지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기도 했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문종은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실에서 불도에 귀의할 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서겠느냐? 왕실의 복전이 되어 나라를 위해 불도에 귀의할 자. 닉제 왕자 왕후, 나이 불과 11. 형들 중 누구도 먼저 말하지 소자가 않았고 그가 먼저였습니다. 하겠습니다. 1065년 왕자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의 길을 그만두는 일이었고 무언가 다른 것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은 고려의 고승 남원이었습니다. 영통사의 새벽은 글을 이른 시간에 읽는 시작되었고 것과 아는 왕자도 것은 예외가 다르다. 없었습니다.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라. 그는 밤낮으로 고려의 경전뿐 아니라 송나라와 거란의 것까지 읽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의 질문이 커졌습니다. 왜 같은 가르침을 두고 고려의 학생들은 서로를 외면하는가? 수행 20년 왕자의 얼굴에는 이미 고려를 바라보는 학생의 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교종은 겸전을, 선종은 마음을 닦았지만 같은 가르침에서 출발한 두 흐름은 오래도록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안에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자 의천은 송나라로 가겠다고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1085년 왕자 출신의 고승이 상선 한 척에 혼자 몸을 실었습니다. 더 넓은 송나라에서 그는 14개월 동안 수십 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며 쓰고 베끼고 모았습니다. 그중 정원법사를 만난 순간 의천은 자신이 찾던 학문의 방향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는 것이 곧 아는 것이었고 아는 것이 곧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송나라, 거란, 일본 네 나라에서 모은 천여 번의 경전을 그는 짊어지고 돌아왔고 그것이 그가 고려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경전을 모으고 분류하고 인쇄했는데 이는 학문을 제도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교장은 4,700여 권에 이르는 동아시아 최대의 경전 집성이자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만든 결과였습니다. 1097년 의천은 국청사를 세우고 천태종을 열어 오래 갈라져 있던 두 흐름을 경전을 하나로 읽는 모았습니다. 자와 마음을 닦는 자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태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천은 평생 소승이 모으고 다 있는 이루지 삶을 못한 것이 살았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모은 것은 책이 되었고 책은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은 고려가 되었습니다. 1101년 의천은 4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천태종과 속장경 그리고 그가 모은 것들은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경전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고려였습니다. 기병이 없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윤관 평생을 붓과 함께 해온 고려의 문신 나이 57에 이르러 처음으로 무거운 갑옷을 입었으나 그가 마주한 첫 전장은 참혹한 무력감뿐이었습니다. 명분은 높았으나 실전은 차가웠고 고려의 보병들은 여진의 말발굽 아래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여진의 완안부는 이미 야만의 껍질을 벗고 거대한 제국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평화의 타성에 젖어 잠든 사이 북방의 늑대들은 강철의 발톱을 갈아 세웠던 것입니다.
패배의 굴욕으로부터 3년.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군대를 청했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별무반, 기병을 갖춘 특수부대. 고려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관리도, 상인도, 농민도, 노비도 고려 전체가 병사가 됐습니다. 멈추지 마라. 말이 멈추면 죽는다. 패배를 기억하는 모든 고려인이 스스로 병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천일의 시간을 벼리고 다듬었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의 진격을 위해 준비된 강철의 파도. 17만. 고려 역사상 단일 원정군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군이 북방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가리기 위해 고려는 가장 화려한 연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35개의 여진 촌락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나를 별무반의 따르지 말고 말발굽은 멈추지 않았고 저 문을 적의 막아라. 비명 소리는 북방의 찬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정복된 땅에 고려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함주를 시작으로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9개의 성을 쌓고 남쪽의 백성 7만 5천 호를 그 땅으로 옮겼습니다. 공엄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고려의 경계, 돌려달라 하면 된다. 성을 쌓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여진은 Hold the 돌아왔습니다. arrows are falling like rain. Defend the 승리의 환호는 짧았고 정치의 칼날은 길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피 흘려 얻은 영토를 숫자로 계산하는 자들이 조정에 가득 찼습니다. 전쟁터보다 무서운 곳은 바로 아군이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신이 졌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결국 신이 졌습니다. 1109년 단 1년 7개월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종의 옥새가 반환 서류 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이었고 방향만 달랐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윤관은 해임되었고 전쟁 승리 후 받았던 공신의 호칭과 관직을 모두 삭탈당했습니다.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도 조용해졌습니다. 장군, 제가 왔습니다. 그 땅에 1111년 정벌의 쥐역 윤관은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외면했으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은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사대를 요구했습니다. 비석은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던 그 자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땅에 봄이 왔을 것입니다. 고려 인종은 제위 4년 만에 자신의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을 지른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외할아버지 이자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왕은 폐허 위에 섰습니다. 개경은 이제 자신의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괴경 그때 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운이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이었습니다. 그는 풍수도첨의 언어로 왕이 오래 기다려온 말을 했습니다. 개경의 기운이 다했고 서경에 왕기가 있다고. 묘청 곁에는 정지상이 있었습니다. 서경 출신의 문신이자 시인 첩균경을 탄핵한 공으로 조정에 발을 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지상은 묘청의 사상에 정치적 근육을 붙여주었고 두 사람의 주장은 이내 조정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인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었습니다. 묘청은 서경을 직접 찾아가 강변에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새벽의 대동강, 팔을 든 그의 실루엣은 이미 하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경은 꿈처럼 빛났고 왕은 믿었습니다. 1127년부터 서경에 대화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직접 서경으로 행차했습니다. 천도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경에 남은 귀족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서경파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묘청은 대동강에서 기름불이 타오르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것이 하늘의 징조라 선포했습니다. 군중이 경탄했고 조정의 일부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극에는 막이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경파의 중심에 김부식이 있었습니다. 신라 왕족의 후손이자 답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 훗날 삼국사기를 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경 천도가 풍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왔습니다. 묘청이 강에서 연출했던 기적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변 진흙 속에서 발견된 것은 기름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종의 신뢰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1134년 묘청이 왕에게 서경 행차를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천도의 꿈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1135년 1월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 선포했습니다. 고려 안에 새로운 고려를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란의 실질적 무력은 서경의 무신 조광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경에 있던 개경 출신 관료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고 자비령 이북의 길을 막아 북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인종은 김부식을 원수로 임명했습니다. 김부식은 출정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경에 남아있던 서경파 핵심 인물들 정지상과 백수환을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삼군을 이끌고 북상한 김부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멈추지 마라. 서경의 성벽은 단단했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17번째 날 조광이 움직였습니다. 묘청과 유참을 죽이고 그 몹을 개경으로 보냈습니다. 항복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경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광은 다시 성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조광은 이듬해 봄까지 버텼습니다. 멈출 수 없다. 1136년 2월 서경은 끝내 함락되었습니다. 반란은 1년 1개월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김부식은 개선했습니다. 인종은 홀로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정치적 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약 800년 뒤 독립운동가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 천년 내 제1대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묘청의 패배를 고려가 진취적 노선에서 보수적 질서로 돌아선 분기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